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하나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HLB가 자회사 엘리바가 오늘 미국 FDA와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거래 정지 후 어제 급등세로 출발했다가 장 마감에는 2%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6거래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KMW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노키아가 일부 빠졌기 때문에 노키아발 악재를 KMW로 조금 연계시켜서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MW 같은 경우는 중국 차이나 모바일 5G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예약 가입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올해 4분기 말 정도에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28GHz 장비 개발 성공과 상관없이 향후에도 5G 5개형 시장은 3.5GHz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5G 투자 지연 효과 때문에 2020년도에도 국내 통신 3사 캐펙스 규모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공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단에서 올해가 피크아웃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중국과 일본, 미국 시장에서 노키아, GT, 후지츠를 통한 전체적인 실적 성장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춤한 상황과 그리고 전일 노키아 관련된 우려로 만약에 주가가 주춤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28GHz 대역 장비 등장에 따른 3.5GHz 대역 조기 전국화 확대 그리고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치 기지국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고주파수 활용도 증가에 따른 KMW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적에 따라서 최근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66,00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 매수 구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8만 원, 손절가는 6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5위부터 두 자리 수인데요. 17.65%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에로티베크 올라와 있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위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약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이 73%를 넘어갑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16.7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TBC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올라와 있는데 2위부터 수익률이 64%를 넘습니다.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1위에도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73.5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팀장의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3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원풍물산 올라와 있는데요. 3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 5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고 4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더우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이 3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 사이언스가 올라와 있고요. 6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공동 1위입니다. 차동환 차장님과 백은한 팀장님의 KH바텍 올라와 있고 7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동환 차장님 1위에 KH바텍 올려두고 있는데 오늘은 위닉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는 10월 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3주 정도가 됐는데 현재 수익률 2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위닉스는 이제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공기청정기 관련주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매출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이제 우상향으로 지금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정고점에 대해서는 29,700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29,700원까지 홀딩을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일 제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에 눈에 띄는 이제 수급이 이제 유입되지 않았었는데 어제 저가 매수세로 해서 외인이 이제 12만 주 이상의 이제 수급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5억에서 이제 한 40억 정도의 하루에 이제 자금 유입이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 이제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9,700원까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눌림이 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3,000원 부근을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9,700원을 보신다 하더라도 또한 23,000원에 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수급의 유입에 이탈만 없으면 유지 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9월 3일에 이 넥스트 사이언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64%를 넘어가고요. 목표가 6,000원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넥스트 사이언스는 특수 선박을 이용하여서 해사, 즉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건설 경기 및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의류, 화장품, 바이오 식품 등 여러 부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실질적인 모멘텀이 많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큰 급등의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넥스 사이언스의 자회사 중 단디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단디바이오에서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 약물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이 물질은 항암 세포를 증식시키고 항암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스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바로 HLB의 진양곤 회장인데요. 얼마 전 HLB의 엘리바 합병 소식과 함께 리보세라닙 FDA 미팅과 시판 기대감이 크게 오르면서 넥스 사이언스도 동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항암 물질을 만들고 있는 두 기업으로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서 진양곤 회장이 넥스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로 현재 있기 때문에 향후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일 이제 조정받는 상황이 보여졌고 이제 월요일 전환 사채 물량이 시장에 출하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정폭은 조금 더 갖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 6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에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의 70% 정도는 수익을 익절을 하고 챙겨가면서 리스크를 줄인 다음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3,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 하락한 수치인데요. 일단 2014년 이후에 최악의 실적이 예고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LG화학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항상 주목하는 부분은 수급입니다. 사실 이제 그 최고의 이제 악재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은 수급 유입되는 부분을 좀 지켜보셨다가 네. 유입을 한번 이제 매수 시그널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이르다라고 한다면 네. 다음 주에 장 끝나고 수급을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관련한 주가 흐름 부분은 장 개장하고 나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110선을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2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 차동원 차장님께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부터 이제 계속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한 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외인과 기관의 이제 코스피의 수급 유입이 굉장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보류 관점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외인과 기관의 5천억 이상 양매수가 이제 들어온 것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딱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1월 25일과 6월 19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외에는 이제 양매수로 해서 5천억 이상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00포인트와 2,150포인트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또한 2,150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제 오히려 이제 상승을 위한 지수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제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의 이제 업종이 주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등락폭이 많이 심합니다. 따라서 외인 기관들 역시 수급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오늘 또한 혼조세의 흐름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기준 한 주간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혼조세, 관망세가 짙은 장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리스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3분기 이제 GDP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어제 전일 이제 장에서는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하지만 수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전일 장은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상치보다 하회함에 따라 IMF에서 정한 경제 성장률 2% 또한 몸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욱더 증폭된 상황이고요. 이번 한 주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한 주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와 섹터의 흐름대로 종목의 등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외적인 이슈 부분에서는 이제 금일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연장된다는 예측이 강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시장에 얼마나 유동성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단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슈 상황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등락폭은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추가적인 이슈에 대응을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 또한 고려해 보시는 것도 현 상황에서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면 장이 상승할 때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금일 또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매매 타이밍은 장 상황을 쭉 지켜보신 후에 장 막판에 종가 매매나 아니면 저가 및 반등 타이밍을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10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 마감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2085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65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3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또 4분기도 그나마 또 내년까지 나오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바이오주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크게 밀리면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은 좀 전거래일보다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빠졌지만 나스닥은 1% 가깝게 상승했고 S&P 500도 강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먼저 HLB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엘리바가 오늘 미국 FDA와 리보세라님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협의에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요즘에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데 조목 장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 여러 나왔는데 일단 먼저 포스코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 의견을 이 증권사에서 유지를 했고요.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다퉈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10분 전에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3,800억 원으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 넘게 하락한 수치인데 현재 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79% 상승하면서 51,1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8시부터 이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방금 좀 결론이 난 듯 보이고요. 관련해서 또 뉴스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2% 넘게 상승합니다. 81,700원대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4위권 0.4% 강보합권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2만 2,5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다시 5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19만 7,0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권까지 올라왔고 37만 8,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와 함께 7위권까지 빠졌고 현대모비스도 빠집니다. 0.4% 하락세 나오면서 24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2% 이상 상승합니다. 30만 5,500원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0.57% 하락세 4만 3,600원에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보시면 LG생활건강이 0.69% 하락세 129만 원대. 요즘 최근에는 11위권부터 13위권까지 좀 이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12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1% 넘게 하락하고요. SK텔레콤도 0.4%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9% 상승세 2089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약합니다. 657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HLB 3% 넘는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17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과 함께 어제까지는 좀 급등세 나왔는데 이 장 마감 때도 어제는 2%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3%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KMW 어제 좀 반등하나 했더니 5위권까지 빠지면서 3% 가까운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만 5,1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6위권은 헬릭스미스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휴젤도 오늘 빠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주가 빠지는 이 장인데 HLB 생명과학이 10위권 지켜내지만요. 2% 넘게 하락합니다. 4만 3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조차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 0.4%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동사는 난치성 암 또는
면역 이상 질환 극복을 위한 항체 의약품 신약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구용 항체를 개발해 8만 건의 항체 라이브러리를 축적했고 상장사 중 국내 유일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업체로 현재 총 3개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은 120억, 영업이익은 66억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료 약 115억 원의 반영으로 2019년 연간 영업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 때 흑자 전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주는 임상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투자를 받는데 대규모 유상 증자나 전환 사채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미상환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즉 최근 바이오 업체 중에서 자금 조달 이후 주가가 부진한 사례가 다수인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동사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연내 동물 실험 완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중 항체 파이프 라인인 AM201 유마티스 관절염 요 실험은 원숭이 실험 종료와 우수한 약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AM101은 현재 원숭이 실험 진행 중에 있는데 크기가 작은 어피바디 사용으로 경쟁사 대비 생산성, 면역원성 이슈 해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AM201은 우수한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내 전인사항이 완료되면 임상 진입 전 기술 수출에 따른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카티 혈액암 치료제인 AT101의 국내 최초 임상 일상 진입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사에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카티는 표적이 되는 암세포의 특징적인 항원을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T세포에 삽입을 함으로써 암을 제거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즉 꿈의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높은 암세포 인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주목받고 있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조차 승인 신청을 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킴니아와 카이트 파마의 예스카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카티 개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벤처로 시작한 카이트 파마는 2017년 길리어드에 119억 달러, 자그마치 13조에 인수되어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동사의 지난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800억 원으로 국내 이중 항체 및 카티 치료제 개발사 평균 8,100억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95,300원을 기점으로 최근 31,500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2, 3월경 바이오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동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오 관련주가 추세 하락을 보이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 흐름도 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술 이전에 따른 동사의 흑자 전환과 연내 임상 완료 기대감, 또한 카티 임상 실험 제출 기대감으로 바이오 주가 상승에 따른 동사의 추세 전환으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34,800원까지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5,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GRT입니다. 동사는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국 법인으로 초기 포장 필름 사업을 시작으로 광합 보호 필름, 자외선 차단 등 특수 기능을 가진 화학 필름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 최대 식품 기업인 캉스푸를 비롯하여 중국 대표 IT 기업인 하이얼, 화웨이, 폭스콘, BOE 등 최종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최종 고객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외 인지를 스카웃을 해서 기술의 표준화와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보였는데요. 이 전략으로 현재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강제 기술 이전, 그 직접 재산권에 따른 이제 최근 미중 무역 분쟁까지 이제 번지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 중국이 이제 준비한 대응책 중 하나가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 등에 대한 이제 자금률입니다. 즉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2020년까지 이제 40%, 그다음에 2025년에는 70%까지 높이겠다는 이제 구성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산화 정책과 중국에서의 IT 수요 증가로 반드시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조 공정상 제품 보호, 성형 균일성 확보, 각 제품의 내구성 이제 향상 등의 이제 필수적인 소재가 바로 화학 필름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고필름 및 접착용 소재 필름 사업을 하이테크로 이제 사업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자국 내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한 동사는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중국 내 이제 필름 시장은 이제 3M, 니토, 탱고 등 외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내 강득신과 동사만이 이제 보호용 필름 및 소재용 필름 사업에서 의미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매출 3,054억, 영업이익 640억으로 올해 매출 3,680억, 영업이익 713억이 훨씬 더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1,400억임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기업이 이제 중국 디스카운트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6년 최고점 8,210원에서 최근 저점 1,450원까지 하락하며 약 4년 동안 무려 82%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국내 상장된 중국 법인들의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됨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불신으로 중국 디스카운트가 이제 작용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계성이 있겠지만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보호 필름용에 있어서 약 2, 3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중국 디스카운트를 동사에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의 M&A까지 이제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돌파를 시도하며 상승을 위한 이제 추세 전환을 모습을 보이려 했으나 이제 현재 실패한 흐름으로 보이며 당분간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되어 전고점 부근인 2,900원의 전고점 부근인 2,700원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750원까지 이제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가 좀 장중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쌀 등 국내 농업이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 측에선 직접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샘표가 현재 6% 이상 급등하면서 5%대 이 급등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47,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샘표 식품도 마찬가지로 장중 한때는 3만 원대가 터치하고 현재는 2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는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디자인과 금형 제작 및 사출, 생산 설비, 기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렌즈 시장의 특성을 따져보자면 첫 번째, 렌즈는 신체 중요 부위인 눈과 닿아 있는 기기라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별 안정성 검증을 마쳐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인터로조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브라질 등 대륙별 주요 8개국
에서 이제 인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렌즈 사업은 이제 변동원가 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따라서 일정 생산량에 도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 규모가 급증하는 산업인데요. 또한 현 시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난시 인구 증가와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인해 시력 보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이제 앞으로 렌즈 사업 부분은 매력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터로즈는 글로벌 대형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2015년도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약 80%를 아큐브, 알콘, 쿠버비전, 바슈론 4개 대형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2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좋은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터로즈는 콘택트 렌즈 제조 공정의 핵심 요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 구축으로 생산 효율 증대와 국가별 상이한 유통 구조 및 인허가 법규에 최적화된 시장 침투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국내 렌즈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조금 실적이나 주가 또한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로즈의 제품이 정상화 궤도에 들게 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힘입어서 이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한 82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요. 일본에 대한 매출액도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고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렌즈 시장에서도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조금씩 성장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는 바닥권에서 점차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또한 좋습니다. 큰 등락폭 없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4,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 장비 제조업체로서 LCD 장비, 태양전지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영위주기인 사업으로 일본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반도체 세정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요. 2010년 3월 당사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반도체 세정기를 출범 이후에 대형 반도체 제조 고객사의 D램 공정, 각 라인의 매엽식 세정 장비를 납품할 수 있었고요. 2011년 또한 진출하지 못했던 플래시 공정에도 세정기를 납품하게 되면서 대형 반도체 제조 고객사로부터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자, 진공 제품 관련 사업 부문에서는요,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일반 산업체, 방막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크라이오 펌프 또한 제품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제품 특성상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당사에서 유지 보수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및 세계적으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최근 LCD 공장 건설에 따른 장비 발주에 나섰고 이에 따라 이제 국내 장비 기업들이 잇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에서도 231억 원 규모의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추가적인 수주도 예상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 사업 부분 실적이 부진했으나 단기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투자 증가로 향후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이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였고요. 긴급 대응 및 향후 일본 수출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 국산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LCD와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액칭액 등 이제 포토레지스트 리무버 등 케미컬 제품들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자, 1차적인 테스트를 마치고 생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정 과정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매출 증대로 인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요, 이제 정부의 로봇,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당사의 기술력과 로봇 사업에 대한 노하우 또한 집약된 산업용 다관절 로봇을 양산 과정에 걸쳐서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게 됐고요. 기존 고객사들의 우선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초기 샘플 납품 후 판매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꾸준한 기술 개발 및 국내외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부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미약품입니다. 일단 좀 오늘 뉴스가 있는데 이 한미약품의 롤론티스가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재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4만 6,5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5% 급등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약품 제조 판매 업체이고 대표적인 제품으로 인해서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인 이제 아모리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금일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해서 이제 롤론티스의 이제 위약품 허가 신청을 다시 이제 재신청함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월 정도에 아마 그 시판은 허가를 이제 자진 취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50만 원에서 최근 이제 25만 2천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이제 제가 이제 수급을 봤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하루 기준 한 2만 4천 주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은 이제 유입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약 이틀 전에 이제 수급 유입이 있었습니다. 외인 기관으로 해서 약 5만 4천 주 정도의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70억 정도 되고요. 일단 평단가로 봤을 때는 이제 한 31만 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일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금일은 이제 조금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인 기간 평단가 한 31만 원 정도에 접근을 해보면 외인 기간에 이제 이탈 없음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회사 브릿지바이오가요, 어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좀 상장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9% 이상의 급등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기업 이름대로 말 그대로 투자회사입니다. 실질적인 투자 수익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고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컴퍼니 K라는 종목 또한 이제 같은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컴퍼니 K 또한 투자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브릿지바이오가 전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으로서 저번 두 차례 상장 도전을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컴퍼니 K 주가 또한 급등 후 조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상승 동력은 충분한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번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였을 때 그때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일단적으로 실질적인 이 바이오 기업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도관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8월 29일에 팅크웨어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8%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팅크웨어 하면은 아마 여러분께 내비게이션 전문 회사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블랙박스도 좀 만들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뉴비밸럭스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이런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만들었던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좀 전환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의 그 상품을 좀 만들어내면서 미래의 먹거리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강현실도 이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증강현실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양하게 많이 접목이 됩니다. 뭐 광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교육, 뭐 의료 등, 그다음에 뭐 가구, 부동산, 뭐 자동차 쪽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다양하게 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하나의 또 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또 재무 구조로 봤을 때도 시총 대비라든가 뭐 매출액 대비했을 때 지금 저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무적인 구조 쪽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건전하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 한 36% 정도 되겠고 유보율이 한 2,000%, 거의 3,000%를 안 됩니다. 2,944%니까요.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또 미래에 성장의 섹터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종목을 좀 보시는 것보다도 좀 길게 긴 호흡을 좀 가지고 좀 가신다 하면은 상당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조금 더 우리가 홀딩하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RF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 같은 경우는 모바일 부가기기죠.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 제품과 그 다음에 LED 조명기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모바일 부가기기 쪽에서는 휴대폰 충전기 TA하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데이터 링크 케이블, 그 다음에 액세서리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한 제품들은 ODM 방식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관계가 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출 쪽에 삼성전자 발전하면 계속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LED 조명 사업 부분에서는 LED 조명에 대한 그 관련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에 필러 의료용 물질 회사인 유스필을 이제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사업을 좀 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매출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다가는 그 업황이 좋을 때는 매출이 계속 잘 나오니까 성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또 업황 사이클에 의해서 그게 하향세가 된다고 하면은 한쪽에 쏠려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게끔 매출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5G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성장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 쪽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840억, 그다음에 5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각각, 그다음에 85.2% 증가할 것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5G가 돼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증강현실, 자율주행, 이게 또 빠르게 또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쪽이 국내에서의 그 최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국가들 쪽에서도 5G가 사용화되게 되면은 먼저 진행했던 우리 기업들이 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국제적인 부분에서 경험상 이런 기술력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좀 매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5G 관련된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083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88선까지 오르면서 209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83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단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삽니다. 4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도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폭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반도체 종목도 오늘 잘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2% 넘게 급등하면서 8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큰 폭으로 좀 사들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0.4% 강보합권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띕니다. 일단 2% 가깝게 급등하면서 38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시총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모건스탠리와 이 외국계 좀 증권사에서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이 6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강보합권에 흘러갑니다. 19만 7,500원에 거래되는데 어제 장중한 때는 20만 원 선을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0.65% 하락세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24만 원대까지 이제 이탈이 됐고요. 23만 7,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위 LG화학 오늘 잘 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4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실적이 3,800억 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됐는데 컨센서스가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은 좀 힘 받으면서 30만 4천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신한지주가 10위권 1.6% 하락하면서 4만 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45% 약보합권 65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 658포인트에서 시작하면서 65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크게 삽니다. 5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좀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블록들 이슈로 급락했던 만큼 오늘은 움직임 없습니다. 5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가 5% 넘게 빠집니다. 17만 5,1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좀 급등했던 만큼 오늘 이 FDA와 사전 미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현재까지는 없어지고 또 17만 5,100원대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3위권에는 CJ ENM 그리고 4위권에는 펄어비스, 5위권에 KMW는 7% 넘게 급락을 합니다. 6만 2,2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요. 헬릭스미스가 6위권 3% 넘게 빠지면서 99,900원대까지 내려왔고 10만 원 선마저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휴젤은 2% 가깝게 급락하면서 37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8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4만 700원대 그리고 이 SK 머트리얼즈 0.6% 하락세, 스튜디오 드래곤은 0.59% 하락하면서 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상승 흐름 타면서 1,17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9월 26일에 세경 하이테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4%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갖고 시장의 흐름이 종목 장세로 일단은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들이 일정 정도 흐름까지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아주 뭐 잘 가는 이런 양상이니까 이거는 그 기존 그 실적 대비해서 전년도에 한 386억을 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시가총액은 3,300억이다. 그러면 전년 기준에서는 이제 거의 다 주가가 올라갔지만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한 450억대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천억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좀 더 그 주가가 더 하락
그러니까 멈춰질 때까지 또 보유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한 6만 원 이상 정도 선에서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을 이제 탈피하려고 준비 중인 이제 코스맥스 B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어떤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적을 바탕으로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과거에 좋았던 그 이슈는 다시 한번 재탕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한 2, 3개월 동안은 이런 그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맥스 BT는 코스맥스 그룹이고 또 건강기능식품에서 ODM, OEM 업체죠. 국내 이제 유수의 공장, 미국, 호주,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그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주가 하락과 그리고 회사의 어떤 조정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해외 법인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서서히 축소돼 가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이런 그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은 지난 6,130원의 바닥을 일단은 찍었다고 판단을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향 탈피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바닥권 탈피했을 때 어떤 탄력의 힘이 다른 종목보다 좋았다. 그렇다면은 반등할 때 이거를 사겠다 하는 그런 세력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장세가 다시 이제 주용받을 때 저점 매수하고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상승했지만 장중 저점 매수를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국 증시와 연결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전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와 그리고 경기지표 호조로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경기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거기다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한 17%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그룹이죠. 또 페이팔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반적인 증시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요. 주당 순이익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윗도는 것들을 발표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실적별로 굉장히 미국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주 포드 같은 경우는요. 중국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다른 대형주들이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의 수익에 따라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기업 또한 지금 실적이 기본이 되는 안정적인 종목들에 대한 베팅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바이오 섹터 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큰 자금들이 몰려 있는데요. 오늘도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동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기존에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5G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공시가 나오진 않아서 전일 있었던 주요 공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1,379원대 수준의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일본양 수주 공시였고요.
태양광 발전 건설공사가 2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발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계약이 1건이 나오면서 총 3건의 공시가 연달아서 나와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술 평가가 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과의 수주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도 올해죠.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주가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의 주가 추이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역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급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35% 이상 급증했던 걸로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얀마 쪽에 있는 가스전 판매 호조가 실적을 이끌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2019년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PBR은 0.8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베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특별한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라요.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큰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바이오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지금 뭐 사실 뭐 HLB라든지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지금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6%대 빠지고 있고요. 신라젠은 역시나 8%대,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있었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단기적인 뭐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현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빠졌을 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같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앞으로 이슈가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필록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HLB나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사실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이죠. 하지만 필록스는 오히려 실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실적이 바탕이 되는 필록스는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이오 업종 내에 순환매를 고려해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있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우량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픽 관심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원픽 관심주는 신스타인즈입니다. 자, 최근에 어마어마한 주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신스타인즈는 지금 뭐 해전 1942라든지 뭐 해전 M, 덴신마와 같은 게임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음질 플레이어나 또는 PMP, 뭐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있는 코원 시스템을 지분 100%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게임 서비스업과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약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는 미래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달 중순 정부가 이제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에서 미래 자동차 국가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자, 특히나 2027년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 완전 자율 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줬습니다. 자, 현대차 역시 지금 미래 자동차에 41조 정도를 투자하기로 밝혔는데요. 자, 정책적인 수혜와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스타임즈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코원 시스템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10월 14일부터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을 볼 텐데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신작 MMORPG인 명운묵시록이 올해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신사소녀라는 게임 그리고 프로젝트 W라는 게임의 런칭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에 따른 수급 강화로 주가가 좀 선반영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게임 업종의 업황이 조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이제 4분기부터 게임 업황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국내 대표 게임인 NC소프트의 리니지 M도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넷마블의 블레이드 앤 소울과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업황 회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신스타임즈 역시 신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1일 이 부분도 주가 급등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신스타임즈의 최대 주주가 이제 엘빈 투자조합 1호로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12월 10일 날 최대 주주가 변경될 예정인데요. 자,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기존 사업도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주주 변경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대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3거래일 저점을 하향 이탈한다고 한다면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손절 라인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